늘 당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항상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가족 안에서 그녀의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 괜찮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어디까지 참고 있었는지를요.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어머니는 마지막 선택 하나만 남긴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택은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녀의 시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부터 국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테이블을 닦았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히 손끝으로 집안의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도 그녀는 한동안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놓고서야 거실로 나오는 모습이 늘 그랬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시어머니의 자리는 언제나 끝이었습니다. 가장 편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방해되지 않는 자리였죠. 젓가락이 오가고 대화가 커질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더 작아졌습니다. 반찬이 부족해지면 먼저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은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정해둔 사람처럼 보였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래 참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늘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가족은 시어머니의 침묵을 성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쉽게 착각할 때가 있죠. 시어머니는 그 착각이 생기는 걸 알고도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면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말을 던져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을 더 따르고 국자를 정리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말로 맞서는 대신 자리를 정돈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지웠죠. 그녀에게는 그게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좀 더 주세요. 며느리가 무심히 말하면 시어머니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빠르고 조용했고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늘 평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다만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마음을 숨기고 대신 자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착한 분이라 불렀습니다. 참는 게 미덕처럼 보였고 조용한 게 강함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밥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포개고 흘린 국물을 닦고 남은 반찬을 통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 한 번 뒤로 물러난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루는 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자신의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손주는 몇 시에 오는지,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시간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빨래가 쌓이면 손이 먼저 갔고 바닥이 더러우면 말없이 걸레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에 익숙해졌고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 집은 늘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손주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오래 서 있기 힘든 날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그 웃음에 자신의 피로를 감췄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신호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이 나오면 괜히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였고 괜히 번거로워질까 봐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늘 웃고 늘 버티는 모습이 그 증거처럼 보였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면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수록 말을 줄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결정이 오갈 때도 시어머니는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준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희생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 희생 위에서 편안함을 누렸지만 시어머니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자신의 생각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요구 없이 당연해진 희생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요. 밤이 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야 시어머니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을 켜지 않고 스탠드 불빛만 켰습니다. 괜히 밝으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숫자가 차분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말도 감정을 쏟아내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하루 이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차분히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늘 변명이 되기 쉬웠고 변명은 더 큰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쥔 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보다는 무엇이 남아야 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안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종이 위에서만 숨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덮으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몸 상태도 적어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숨이 찼고 어느 날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역시 담담했습니다. 병을 두려워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늘 같은 자리에 보관되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시어머니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말 대신 정리하던 시간은 그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조금 가빴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가 쉽게 무거워졌습니다. 손줄을 안아 올리던 팔에도 힘이 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그날따라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늦어질 뿐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가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늘 같았고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와도 시어머니는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히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를 흔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결과를 들을 때도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기보다는 정리해야 할 목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발걸음을 잠시 늦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도 같이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자신이 버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기록이 조심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감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무엇은 미리 끝내야 할지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몸이 보내온 신호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조용한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 하루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날도 가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했고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급히 연락이 오갔고 집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픈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그제야 실감을 했습니다. 늘 뒤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사람들의 말은 비슷했습니다. 착했던 분이라는 말, 참고만 살았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얕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선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유품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이었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옷은 몇 벌뿐이었고 신발도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단정했고 필요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롱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낯선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유난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 보관된 흔적은 있었지만 함부로 다뤄진 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조용히 멈춘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곧 드러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가족은 다시 봉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는 순간 모두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오래 만져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문서 한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급하게 쓴 글이 아니라 오래전에 차분히 준비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이름은 또렷했고 문장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가족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재산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각자의 몫을 분명하게 정해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주거나 덜 주기 위한 판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시간과 선택이 그대로 반영된 정리였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남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제야 글로 남긴 셈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서서히 시어머니의 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는지, 왜 끝까지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참고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래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에도 선택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감당해온 몫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결과로는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다시 조심스럽게 접혔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문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마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이었습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사람으로 보였던 시어머니는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은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이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 없을 거라 믿었던 순간들이 겹쳐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여주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던 일들,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뒤늦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들은 거실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강하다고 믿었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면 말할 거라 생각했던 판단이 얼마나 쉬웠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편이 더 익숙했고 그 방식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기에 각자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된 서랍, 가지런한 물건들, 비어있는 자리까지 모두가 말없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침묵은 여전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집은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던 자리는 늘 조용했지만 사라지고 나니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이어지던 손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해주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움은 늘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신발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정리해 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해주던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신 감당해주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다고 믿었던 판단이 사실은 편한 생각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알아달라는 부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선택만 남겼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말보다 분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왜 말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 판단했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할 질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큰 반전도 소리나는 결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선택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사람으로 보였던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참는 삶이 전부는 아니라고, 선택은 끝까지 남을 수 있다고요. 유언장에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벌이 아니라 제가 평생 준비해온 결정입니다. 그 문장 하나로 누가 참아왔는지, 누가 그 참음을 이용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